우리가 말을 할 때 되게 횡설수설하고 장황하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적 있으실 거예요. 남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내가 좀 지금 말 길게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느끼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스피치의 기본은 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횡설수설 말하면 내 말을 잘 들어줄까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가 얼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얼음을 만들려면 우리가 물이랑 얼음 틀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틀이 없이 물만 있으면 얼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이런 구조, 네모나 얼음 틀이 있어야 얼음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틀이 없이 그냥 말하게 되면 얼음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얼음틀은 네모만 있는 게 아니죠. 동그라미도 있고 별도 있고 캐릭터 모양 요즘 막 라이언 이런 것도 막 있잖아요. 우리가 네모의 얼음틀을 잘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트도 만들 수 있고 별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틀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되게 잘 들리고 그 사람이 얼음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걸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은 사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제 잠을 자는데 말이야. 아니면 어제 직장 상사가 말이야. 내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이러면서 바로 사례부터 시작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말을 하죠. 그 스토리를 좀 깔끔하게 얘기하는 법을 할 거예요. 그 스토리 구조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5단계를 바로 하면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3단계만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5단계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론을 한 후에 한 번씩 실습을 다 시킬 거거든요. 좀 걱정이 되실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배경을 말해주는 겁니다. 배경은 누가 언제 어디서를 말해요. 그래서 육하 원칙에서 다 가장 기본적인 틀이죠. 우리가 누가 언제 어디서를 말을 안 하면 상대가 되게 궁금증을 갖게 돼요. 누구랑 갔다는 거야? 언제 갔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를 첫 번째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11시에 자. 평소에 12시에 밥을 먹어. 본인의 평범한 일상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함이라는 거는 일반인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이에요. 만약에 내가 새벽 5시에 자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일반인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죠. 하지만 그걸 말하는 거야. 난 평소에 5시에 자. 그런데 오늘은 새벽 2시에 잤어. 그러면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상이라고 말해서 안정적인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항암 치료를 병원에서 받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매일매일 항암 치료를 받는 거는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상 파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9시에 출근을 해. 그런데 갑자기 상사가 전화해서 내일은 8시에 출근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상 파괴가 일어나야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게 재밌는 거거든요. 맨날 9시에 가면 9시에 얘기해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배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상을 얘기하고 일상 파괴 이렇게 1, 2, 3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4, 5단계는 1, 2, 3단계 한번 실습을 해보고 제가 4, 5단계를 다시 설명하고 해볼 거예요. 일단 제가 한번 일상 제 한번 사례를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갔어요. 자, 여기가 배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 갔다가 누가 언제 어디서 나왔죠. 그 다음 일상. 저는 그 카페에 보통 하루에 한 번을 갑니다. 여기가 바로 일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일상 파괴. 그런데 제가 그날은 그 카페를 두 번을 가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때요? 뭔가 카페를 두 번 감으로써 뭔가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좀 귀를 기울이게 되죠. 여기까지가 3단계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를 실습을 한번 해보실 건데 저는 일단 한번 쭉 가볼게요. 제가 낮에 그 카페에서 커피를 먹고 나서 저녁을 먹고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그 낮에 커피를 먹고 이제 그 쿠폰 도장 있잖아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다시 와서 또 커피를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도장 또 찍어주겠지 하잖아요. 도장 찍어달라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찍어주기 싫다는 그 아우라가 막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좀 고민하다가 쿠폰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생각난 표정이었어요. 지금 안 찍어주려고 수작 부린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 2잔을 시켰는데요. 그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도장을 하나만 찍어줬어요. 2개 찍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거기 쿠키랑 다른 것도 사주려고 했는데 팔아주기가 싫어가지고 안 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제가 카페에 2번 갈 일이 있다면 그 카페는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 자, 이 정도 수준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뭐 엄청 대단한 사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일상에서 좀 뭔가 파괴된 뭔가 사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사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오늘 잠을 못 잤다, 이런 것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사례를 제가 지금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